오늘 종가 데이터를 쭉 훑어보다가요. 아주 흥미로운 왜곡 지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이 1%의 틈,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보겠습니다. 요즘 시장 정말이지 19세기 골드러시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? 모두가 금을 찾아서 달려들고 있죠.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 고전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. 과연 진짜 돈을 번 사람이 금을 캐던 광부였을까요? 아니면 그 광부들에게 삽과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었을까요? 자, 그럼 지금 벌어지는 이 골드러시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체감하고 넘어가시죠. 이게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시대적인 변화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39조 원. 이게 지난 3월 단 하루 동안 우리 시장에서 오고 간 돈의 규모입니다. 이건 그냥 거래가 좀 많았네 수준이 아니고요. 시장을 움직이는 혈액, 즉 유동성의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. 그야말로 역사적인 숫자죠. 자, 이 차트를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. 이게 단순히 어느 한 날 반짝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. 올해 예상되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46.6조 원입니다. 작년보다 무려 77.6%가 늘어난 수치예요. 이건 스쳐 지나가는 파도가 아닙니다. 아예 바다의 수위 자체가 달라진 새로운 조류가 시작된 겁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. 이 돈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의 동지를 틀고 있다는 겁니다. 투자자 예탁금이 110조를 넘었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잔고도 32.5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예요. 자,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. 이렇게 판이 커지고 돈이 넘쳐나는 이 흐름 속에서 그 과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 플레이어는 과연 누구일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골드러시의 삽장수들, 즉 증권사들이 무대 중앙으로 등장합니다. 모든 거래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니까요.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모든 삽장수가 똑같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이들의 진짜 필살기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.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. 단순히 거래 수수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시장에 넘쳐나는 이 막대한 돈의 자체를 지렛대를 이용해서 자기 돈의 몇 배, 몇십 배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술. 바로 이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핵심 무기입니다. 이 공식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합니다. 한번 보시죠. 1단계, 거래가 많아지니까 기분 수익성 ROA는 당연히 좋아집니다. 이건 뭐 누구나 예상 가능하죠. 하지만 진짜 게임은 2단계에서 갈립니다. 바로 이 레버리지라는 승수 효과를 누가 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요. 3단계 최종 성적표인 자기자본 이익률, ROE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 레버리지라는 강력한 무기를 누가 더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는가, 이걸 결정하기 위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하고 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전쟁터에는 크게 두 개의 진영이 맞서고 있습니다. 한쪽은 순수증권사, 다른 한쪽은 은행이라는 거대한 부모님을 둔 은행 계열 증권사들이죠.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? 바로 규제라는 족쇄입니다. 은행 계열 증권사들은 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다지는 아주 보수적인 규제 때문에 사실상 손발이 묶여 있어요.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순수 증권사들한테는 일종의 치트키가 주어졌습니다. 바로 이 종합투자계좌 IMA와 발행어음이라는 건데요. 아주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 비율 계산할 때 이걸로 조달한 돈은 없는 셈 쳐줄게 하는 특별 허가증 같은 겁니다. 비밀병기나 다름없죠. 이건 뭐 제 되피셜이 아니라 실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이 도구들이 특정 회사들이 사실상 규제를 우회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만드는 무기라고 말이죠. 이건 구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요?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시장은 이미 두 명의 확실한 챔피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. 제가 20년간 실전에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. 이런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, 무조건 1등, 시장을 이끄는 리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최선호주, 즉 탑픽은 키움증권,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으로 한국금융지주를 꼽는 겁니다. 키움증권의 가치를 한번 숫자로 계산해 볼까요?
이 회사가 앞으로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률, 즉 ROE를 한 19.5% 정도로 보고 여러 비용들을 감안하면요. 목표 주가는 56만 원이 나옵니다.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봐도 35.9%나 더 오를 수 있는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. 왜 하필 키움증권이냐?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. 첫째, 거래 대금이 늘어날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업 구조를 가졌고요. 둘째, 아까 말씀드린 그 치트키, 발행어음을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이익률 개선 폭도 가장 클 수밖에 없겠죠. 거기다 덤으로 요즘 가장 뜨거운 ETF 시장에서도 유동성 공급자 LP로서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 돈 벌 구멍이 한두 군데가 아닌 셈입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분석이었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내 계좌를 불릴 것인가?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분석이 아닙니다. 저 역시도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포착하고 제 실제 포트폴리오에 비중 조절을 단행했습니다. 말 그대로 제 돈을 직접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죠. 특히 규제라는 순풍을 등에 업고 이 레버리지 성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비은행 계열 플레이어들에 집중했습니다. 물론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.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따져봤는데요. 보수적으로 봐서 최근 중동 리스크 같은 게 터지는 약세장을 가정해도요. 예상 거래 대금이 작년보다 무려 46.8%나 높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이 구조적 성장의 바닥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핵심 전략은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, 예를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우량한 주식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걸 공포가 아니라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는 겁니다. 장기적인 구조적 오의를 가진 기업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찬스니까요. 약세장에서 조금씩 꾸준히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나는 과연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그저 방향에만 베팅하고 있는가? 아니면 승리하도록 설계된 이 시장의 구조 자체에 투자하고 있는가? 항상 기억하십시오.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.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증명하는 생존의 무대입니다. 우리가 할 일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기는 판 위에서 포지션을 잡는 것, 바로 그것입니다.